또 지금 첫 집 구매를 준비하시는 바이어분들도 셀러의 상황을 잘 숙지해 두신다면 주택 구매에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실 거고요. 저희 집 언제 팔면 좋을까요? 더 오른다면 좀 갖고 있다 팔고 내린다면 지금 빨리 팔겠습니다. 빨리 알려주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케빈 킴. 박현입니다.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새해 첫 인사를 드리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 건강하게 시작하셨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날이 갈수록 좀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손 자주 씻으시고 또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제가 직접 아는 분들도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제 정말 코로나가 가까이에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염 경로도 사실상 이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외출은 좀 삼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분위기를 좀 전환하는 의미에서요. 오늘 케미부동산 좋은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케빈 대표님이 한미부동산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좀 쑥스럽네요. 이 기회에 잠시 회장으로서 한미부동산협회를 소개해 드리자면 한미부동산협회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 리버사이드 지역, 샌버나디노 지역의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분들이 모여서 보다 나은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약 20년 전에 설립된 협회인데요. 네. 앞으로 편하고 쉽게 그리고 정직하게 고객분들께 더 다가가고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큰 역할을 맡으신 거니까 앞으로 산인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더 팍팍 많이 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케미부동산 이야기에도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꼭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영상 아주 거창한 제목으로 시작하는 만큼 기대가 큰데요. 대표님, 오늘 주제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오늘 주제는 2021 대기획, 끝나지 않은 팬데믹, 셀러를 위한 필수 지침입니다. 저희가 사실 처음 팬데믹을 마주했을 때 머지않은 시일 내에 끝나기를 기대했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아직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1년 한 해를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 시점에 구독자분들이 셀러와 바이어로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제가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좀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1 신년 대기획 끝나지 않은 팬데믹이라는 제목으로 총 2회에 걸쳐 셀러로서 알아야 할 지침 그리고 바이어로서 알아야 할 지침을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현희 씨는 현재 바이어십니까? 셀러십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 집을 샀으니까 바이어는 아닌 것 같고 집을 당장 팔 일도 없으니까 셀러도 아닌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집을 팔 사람만 셀러가 아니고요. 집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잠재적인 셀러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현희 씨는? 셀러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계속 셀러이기만 하실 건가요? 아닌가요? 예. 집을 팔게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네. 집을 팔면 아마 다른 집을 사게 되겠죠? 예. 그렇다면 또 잠재적인 바이어이기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두 편을 모두 잘 숙지하신다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지금 첫 집 구매를 준비하시는 바이어분들도 셀러의 상황을 잘 숙지해 두신다면 주택 구매에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실 거고요. 이번 셀러편 영상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 셀러로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뭘까요? 첫 번째,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은행들이 2020년에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이 종료한다고 했는데 현재 은행마다 조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3개월 또는 6개월까지 연장되는 곳이 있거든요. 네. 해당 은행에 꼭 확인하셔서 모기지 유예 여부와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은 여러 가지 공공 혜택에 대해 스스로 잘 찾아 보이지 않으면 받기도 좀 어렵고 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다른 사람 말만 믿고 무턱대고 신청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혹시 일반적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모기지 페이먼트에 부동산 세금을 인파운드하고 계셨다면 다시 쉽게 말해서 세금도 월 페이먼트에 포함시켜서 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네. 세금은 유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꼭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세금도 늦게 내면 페널티와 이자가 있으니까 꼭 이 부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모기지가 유예잖아요. 네. 삭감해 준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 조금 밀어주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은행은 이 돈을 다 받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기지 프로그램이 당장 끝냈는데 이 돈을 못 갚는다, 그러면 집을 가져가려고 할 거거든요. 교수님 이렇게 은행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좀 무서워요. 겁을 들여서 죄송하지만 사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은 당장 오늘 끝날 수도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모기지를 내지 않더라도 계속 모기지를 낸다고 생각하시면서 최대한 그 자금을 다른 데 소비하지 마시고 언제든 모기지를 낼 수 있도록 따로 잘 모아 놓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물론 당장 생활비에 문제가 좀 생겼다거나 한다면 유예되는 비용을 조금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잠깐 멈춘 것이지 할인을 해준 것은 아니니까 이 비용을 오늘 갚아야 한다면 어떻게 감당할지 대책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안전 불감증 피하셔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고민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일단 급한 돈 먼저 쓰고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2008년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큰일을 겪으신 분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보았거든요. 네, 지금은 좌절할 때가 아니라 시스템의 혜택을 현명하게 이용할 때인 것 같습니다. 모기지 유예 혜택을 받으시더라도 월 페이먼트를 최대한 잘 보유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조언을 한 번 더 드리자면 여러분의 세이빙에 최소 6개월 정도의 모기지 금액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러를 위한 지침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자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사고 나면 매달 페이먼트를 그냥 기계적으로 내거든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 자기의 이자율이 몇 퍼센트인지 변동이었는지 고정금리였는지 그냥 잊고 지내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으세요. 집 살 때 이자율 엄청 공부하고 막 치열하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집 사고 나면 어차피 이자율과 페이먼트는 다 결정된 거니까 이제 그냥 렌트비 내듯이 잘 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보통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셀러라면 지금처럼 위기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모기지는 거의 30년 고정이 대부분입니다. 기간이 길죠. 네. 하지만 셀러가 한 집에서 30년 모기지를 전부 페이하면서 그 집에 거주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아, 그런가요? 미국 부동산 센서스 결과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셀러가 10년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집을 사시거나 재용자를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아,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재융자를 받을 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역대급으로 이자율이 낮을 때에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이자를 최대한 낮추시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재용자를 하면서 모기지 금액을 낮출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거든요. 네, 저도 이번에 집을 구매하면서 인터넷에 있는 이제 모기지 계산기 자주 활용을 했었는데 이자율이 뭐 0.25%포인트만 아주 굉장히 작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월 페이먼트에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알아보시고 확인하시다 보면 경우에 따라 큰 돈을 아끼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집을 구매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30년 융자를 15년으로 바꾸기도 하시던데요. 와,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잡아주셨어요. 정말 제 실질적인 셀러가 맞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낮은 이자율이 15년 융자를 하게 되면 비용과 기간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거든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집을 사보니까 재융자를 하려면 아무래도 은행에서 또 여러 가지 수수료를 내라고 할 것 같고 이자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재융자가 유리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융자에도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재융자를 받으실 때 달라지는 이자율 변동 폭이
0.5포인트 이상 여부가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적용받는 이자율 자체가 변동인지 고정인지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자율 변동과 고정에 대한 비밀,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집 살 때 이자율은 다운 페이먼트만큼 어떻게 보면 그 이상 중요한 것 같은데요. 꼭 잘 정리하셔서 이자율 이해가 쏙쏙 잘 되는 영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지침을 드릴까 하는데요. 현희 씨, 셀러로서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저희야 이제 집을 막 샀으니까 당장 집을 팔지는 않더라도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뭐 앞으로 집값이 오를까요? 이런 거 궁금한데요. 만약에 제가 집 매매를 앞둔 셀러라고 한다면 대표님께 이렇게 여쭤보겠죠. 대표님, 저희 집 언제 팔면 좋을까요? 더 오른다면 좀 갖고 있다 팔고 내린다면 지금 빨리 팔겠습니다. 빨리 알려주세요. 이렇게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모든 셀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겠죠. 제가 드릴 세 번째 지침은 언제 팔 것인가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현희 씨처럼 집을 언제 팔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려고요. 오늘이 좋을까요? 내일이 좋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은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미국의 집값은 단기간에 오르고 단기간에 내리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국 부동산은 약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변화를 읽어내셔야 합니다. 제가 요즘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 그때가 정말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현희 씨 혹시 그때 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주택 하락세가 시작됐는지 아세요? 제가 그때 경제 채널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주식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지금 불인이에게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급격하고 상당한 충격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아마 바로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았을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약 2년 정도 지난 시점부터 확실한 하락세가 나타났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요즘 상황이 예전 서프라임 사태와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가격 내릴 거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앞으로 약 2년에서 3년 뒤를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는데요, 대표님. 그래서요. 지금 팔까요, 말까요? 그거만 알려주세요. 오늘 그 뉴셀러분께서 마음이 급하시네요.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물론 집도 주식처럼 매도, 매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집은 주식과 다르게 내 생활, 내 가족의 인생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파시려는 셀러, 각각의 상황에 맞는 플랜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언제 팔지, 얼마에 팔지, 마켓 상황이 안 좋으면 팔지, 안 팔지 이렇게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먼저 본인과 가족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미리 잘 고려해 보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면서 미리 최소 플랜 A, 플랜 B 등 몇 가지 안을 준비하신다면 금전적인 이득뿐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시는데 아주 좋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은 단순한 돈의 개념을 넘어서 나와 가족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 신년 대기획 케미가 셀러에게 팬데믹 상황에 알아야 할 지침으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셀러들을 위한 지침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케미 지침 1.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 연장 알아보기. 케미 지침 2. 이자율 체크로 기회를 잡자. 케미 지침 3. 매매를 위해 내 상황에 맞는 플랜 짜기.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정리를 깔끔하게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은행, 즉 렌더는 여러분이 어렵게 모은 재산인데 보금자리, 나의 에셋, 가져가기 위해서 모기지 상환을 못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은행은 기본적으로 6개월만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한다면 그동안 열심히 상환하신 금액이나 기관과는 상관없이 정말 한 푼도 못 건지고 퇴거 조치를 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 사정을 봐주는 것 같지만 그들이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자칫 실수하시면 정말 큰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정말 늦추지 마시고 잘
상황을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캐치프레이즈 외치죠.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213-631-0874 또는 kevinkim4989@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모든 것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케미 부동산 이야기가 드리는 첫 영상 편지 케미가 셀러에게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질문도 저희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 또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유용한 질문 또 좋은 제안을 공유해 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작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1 신년 대기획 끝나지 않은 팬데믹에 알아야 할 지침 두 번째 시간으로 케미가 바이어에게 라는 제목으로 바이어분들을 위한 지침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편안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성공하는 상생 성공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